네, 자,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 입력을 한 매입 유형에서 51번 유형을 쭉 했습니다. 51번 유형. 51번 유형은 매입 세금 계산서. 매입 세금 계산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매입 세금 계산서 유형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 시간은 요거부터 할 차례인데요. FAT 교육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계산서를 받은 겁니다. 세금 계산서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유형이 달라지겠네요. 계산서 매입. 계산서는 면세 사업자가 발행하는 거예요. 면세 사업자가. 그래서 계산서를 수취했을 때는 53번 면세 매입 유형으로 입력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계산서 매출은 13번 면세 매출 유형으로 입력을 했거든요. 매출할 때. 네, 매입에서 계산서는 53번입니다. 자, 신입사원에게 FAT 교육을 실시하고 학원에다가 현금으로 지급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계산서 작성한 날짜 9월 20일자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겠습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날짜는 9월 20일로 고쳐주시고 유형이 계산서 매입은 53번입니다. 이거 면세 매입. 자, 품명은 여기 FAT 교육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공급가액은 30만원 입력하시면 되고요. 면세 매입이기 때문에 부가세는 없어야 되는 게 맞죠. 거래처는 그 교육기관의 이름이 미래교육원입니다. 그래서 코드에다가 미래 입력하시고 엔터 하시면 돼요. 미래교육원 나타났죠? 확인. 그 다음에 전자세금란이 있죠? 전자세금계산서인지 전자계산서죠? 전자계산서도 전자로 봅니다. 전자세금에다가 1번 해주시는 거예요. 자, 분계는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현금 분계하시면 돼요. 분계 1번이 현금입니다. 자, 출금전표 작성되죠? 매입이니까. 출금전표. 그리고 차변에 오는 계정 과목이 상품이라는 게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FAT 교육을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판매 관리 비중에 교육훈련비라고 하는 판매관리비 계정 과목이 있어요. 이걸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코드에다가 교육 입력해가지고 800번대입니다. 판매관리비 교육훈련비는 825번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회계 처리는 차변의 교육훈련비 비용 발생 30만원, 대변의 현금 자산 증가 30만원 이런 분계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면세 매입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서 앞면은 매입세 공제되는 것들과 불공 이런 것들이 거기에 나타나고 면세는 과표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매출을 입력할 때 과표라는 단추 눌러가지고 입력되는 것, 계산서 발행에 관한 거 거기서 조회했죠. 이번에는 그 밑에 계산서 수취라는 항목에 이게 집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정리를 해놨어요. 자, 우리가 이론에서도 이 부분을 약간 배웠습니다. 우리가 매입세액 중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이 있다는 거,
매입세 구조를 공부할 때 부가가치세 그 이론 공부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좀 여러분이 설명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매입세 불공개되는 내용이 여기 8가지가 이렇게 전개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거는 세금 계산서를 수령하지 않았거나 기재사항이 불분명, 필요적 기재사항이 불분명하다. 매입세 공개 못 받아요. 두 번째,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했거나 부실기재했다. 이것도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1, 2번보다는 실제로 시험에서는 3번, 4번, 5번, 6번, 7번 이것이 더 많이 나옵니다. 자, 3번이 뭐냐면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사업과 관련 없으면은 매입세 공제 받아서는 안 되죠. 다음에 네 번째,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이나 임차나 유지나 이런 데 관련된 매입세 공제 못 받습니다. 비영업용이라는 것은요, 승용차를 가지고, 비영업용 승용차는 뭐예요? 승용차를 가지고 영업을 하지 않는 승용차, 즉 업무용 승용차를 말하는 겁니다. 자, 승용차 중에서도 배기량 10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만 해당이 돼요. 배기량 1000cc 초과, 그리고 8인승까지만. 불공제에 해당되는 그 비용이 배기량이 1000cc 넘는 승용차, 그리고 그 승용차의 탑승 인원은 8인승까지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다. 9인승부터는 매입세 공제가 된다는 거죠.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 못 받습니다. 또 6번째, 면세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 못 받습니다. 7번째, 토지 조성 등을 위한 토지 관련 지출 매입세액도 공제 못 받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 전에 매입한 매입세액도 공제 못 받습니다. 자, 이런 것 등을 우리가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입매출전표에 입력을 하는 것은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세금 계산서 매입의 경우에만 우리가 매입매출전표에 입력을 하면서 54번 불공으로 입력을 할 거예요. 자, 매입세 공제되는 세금 계산서는 51번이었죠. 자, 공제 못하는 것은 54다 이거예요. 54. 그리고 요 위에 매입세 불공제에 해당이 되는데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수취한 것이다 한다면 이것은 그냥 일반 전표에다 입력하는,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해서는 안 돼. 매입세 공제 못 받는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현금 영수증이 있죠. 이거는 그냥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거예요. 네, 이 점을 잘 정리해 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수행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수행 6번을 보시면 매출거래처에 선물을 위하여 액자를 구입했어요. 그런데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습니다. 매출거래처에 선물할 거라면 접대비예요. 예, 접대비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내용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세금 계산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해야 되고 유형을 54로 해야 된다. 자, 대금을 어떻게 했냐면 자기압수표, 은행이 발행한 수표죠. 자기압수표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현금이기 때문에 1번 현금 분개해 주시면 돼요. 자기압수표는 현금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작성일자 9월 23일로 입력을 합니다. 메인 매출 전표. 날짜는 9월 23일. 유형이 54다 이거예요. 54 불공. 우리가 유형을 54를 선택하게 되면 팝업 창이 하나 나와요. 해당되는 사유를 여기서 선택해 줍니다. 접대비죠? 저기 밑에서 세 번째 접대비 관련 매입세. 여기를 클릭하고 선택 단추 눌러요. 이걸 사유를 잘 선택해야 불공제 매입세 불공제 내역서가 제대로 작성이 되는 거예요. 자, 품명에는 여기 액자 14개 25,000원 입력합시다. 액자 14개 25,000원. 자, 코드는 거래처 코드예요. 황태자 편식이니까 황태라고 입력해서 검색하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맞네요. 그러면 전자세금란에 1번. 분계는 자기합수표로 지급했으니까 현금 1번. 자, 출금전표 만들어졌죠. 자, 그런데 상품으로 항상 매입은 상품으로 자동으로 개념과목이 들어있어요. 이것을 접대비 800번대로 바꿔야 돼. 접대비 800번대. 그래서 코드에다가 접대하고 813번 확인 이렇게 고쳐야 된다. 차변의 접대비 비용 발생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인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54번 불공 유형 이런 스타일로 입력을 하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불공이기 때문에 부가세 대급금 분계가 없고 접대비에 부가세가 다 포함되죠. 공급가액하고 부가세가 모두 접대비가 돼요. 우리가 매입세 공제받는 유형을 선택했을 때는 부가세가 여기 밑에서 부가세 대급금으로 자동 분계되었잖아요. 하지만 불공이기 때문에 부가세 대급금 분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더해져 가지고 접대비. 이렇게 분계가 만들어집니다. 다음 212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행 7번. 영업부에서 사용할 승용차 2998cc고 5인승이니까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승용차예요. 이거를 외상으로 구입했다. 자, 승용차를 한 대 샀어요. 그랜저. 자, 이것도 외상이라고 해서 외상 분계를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매출을 할 때도 상품을 팔고 외상으로 했으면 외상 분계합니다만은 상품이 아닌 것을 팔고 외상으로 하면은 외상 분계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습니다. 상품이 아니니까 이거 외상 분계하고 하지 말고 혼합 분계해야 돼요. 자, 상품이 아니라 이 차량은 차량 운반구예요. 개정 과목이. 그러니까 외상 분계 안 합니다. 자, 날짜는 9월 25일입니다. 자, 그랜저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 못 받아요. 비영업용 승용차예요. 이런 승용차를 비영업용 승용차라고 그래요. 자, 9월 25일로 입력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날짜를 9월 25일로 입력하시고 유형이 공제 못 받는 세금 계산서다 해서 54. 그러면 불공제 사유 이거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이 항목이 있죠. 여기를 클릭하고 밑에서 선택. 그
그 다음에 품명에다가 그랜저 입력하셔야죠. 그랜저. 수량과 단가 넘어가시고 공급가액에다가 2,500만원 입력하겠습니다. 자, 거래처는 여기 있죠. 공급자 믿음자동차 되겠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가 맞죠? 전자세금란에다가 1번. 자, 분계는 외상으로 구입했다 해서 외상 분계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혼합으로 해주시고, 상품이 아니라 차량 운반구로 차변을 바꿔야 돼요. 차량 운반구 208번. 자, 보세요. 부가세하고 공급가액이 전부 더해져 가지고 이쪽 차량 운반구 취득원가로 들어가죠. 불공이니까. 자, 두 번째 줄로 내려와서, 자, 외상이면 부채잖아요. 부채 증가는 대변이죠. 4번 대변 미지급금 253번. 차량을 외상으로 사면 미지급금이 되겠네요. 2,750만원 27500 플러스 탭키 눌러서 거래처 수정할 것이나 혹시 차변 대변 합계 일치하는지를 다 확인해 보셔요. 일치하지 않으면 금액을 고쳐야 되죠. (54번) 불공 두 건을 입력했네요. 자, 밑에 분계도 중요합니다. 차변의 차량 운반구, 대변의 미지급금. 다음에 8번은요. 지금 구입한 승용차를 고정자산 등록을 수행해라 하는 문제네요. 조금 전에 우리가 컴퓨터도 고정자산 등록했죠. 자, 이것도 유형자산이니까 고정자산이에요. 등록을 하는데, 아까 컴퓨터는 공급가액을 취득금액으로 입력했었죠. 그런데 이 승용차는 부가세 포함해서 2,750만원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부가세는 취득원가로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고정자산 등록도 아까 시간에 했던 요령대로 하겠습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 화면에, 자, 비품 등록했던 그 밑에 세 번째 줄에다가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해서 차량 운반구 208번이죠. 코드는 2002번으로 해라 그랬죠. 2002 엔터. 자산 이름은 승용 27466으로 해라 이렇게 돼 있죠. 승용 7466. 취득일은 우리가 9월 25일 날 취득한 거죠. 2023년도. 자, 2023-0925. 자, 기초가액이 아니라 이번에 23년도에 취득한 거는 지금 현재 회계연도가 23년도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 볼 때쯤 되면은 24년도가 그 회계연도일 거예요. 자, 지금은 23년도 교재로 하니까 23년도가 이번 회계연도입니다. 그래서 취득금액을 요 4번에다 입력해야 돼. 신규 취득 증가 2,750만원. 상각방법 내용연수 9번과 10번에다 입력하세요. 상각방법은 정액법이고 내용연수 5년입니다. 자, 상각방법 정액법이니까 1번 해야 정액이고, 내용연수 10번에다가 5하고 엔터 칩니다. 경비 구분은 여기 800번대죠.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회사 계상 상각비 183만 3,333원 9월 25일 날 취득했기 때문에 이것도 9월부터 12월까지만 감가상각비를 월할로 계산한 겁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승용차는 업무용 승용차는 또 업무용 승용차 등록도 하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업무용 승용차 등록도 우리가 앞에서 해본 적이 있었죠. 자, 등록하러 가겠습니다. 전체 메뉴에 기초정보관리에서 하는 거죠. 업무용 승용차 등록은 기초정보관리에 여기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등록 클릭하시고 자, 두 번째 코드입니다. 거기 표에 보시면은 코드는 102번을 사용한다. 102번. 차량 번호는 25-5-7466 이대로 입력합니다. 자, 코드 102번 255-7466 이렇게 입력하고 차종은 그랜저 명의는 회사 사용 하고 나서 고정자산 코드를 불러내요. 여기 물음표 단추 눌러서 고정자산 코드 2002번 7466 요거 두 번째 거 확인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작성이 돼요. 자, 8번과 9번 10번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 주행거리 5km 5 입력하시고 보험 가입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보험 기간 23년 2023-0925부터 2024-0925로 입력합니다. 네, 그러면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승용차 구입에 관한 메인 매출전표 입력했고 고정자산 등록 작업했고 업무용 승용차 등록 작업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213페이지에 수행 10번으로 이어집니다. 자, 지금 54번 불공 유형도 해봤습니다. 54번 불공. 자, 조금 있다가 이제 부가세 신고서에 어디에 반영되었는지 확인을 해볼 거고요. 수행 10번을 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수행 10번. 광고 홍보용 사은품으로 지급할 마우스를 구입하고 신한카드로 결제했다. 자, 업무와 관련된 것이죠.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광고 홍보용이니까 우리 회사의 광고 선전비로 비용 처리해야 하는 거죠. 판매관리비에 광고 선전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카드 거래는 공급가액에다 입력할 때에 요 60만원 공급가액을 입력하지 않고 합계금액을 입력해요. 이걸 공급대가라고 그러죠. 공급대가를 입력해야 한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매입인데 카드과세 매입입니다. 57번 유형이 되는 건데요. 자, 이 전표에 거래 날짜에 입력을 하면 돼요. 9월 30일이죠. 자, 메인 매출 전표 클릭하시고 9월 30일로 고칩니다. 자, 유형이
매입 중에서 카드 과세 매입이라고 해서 카과라고 있어요. 번호로 57이죠. 자, 57. 신용카드사를 물어봅니다. 네, 물음표 단추 눌러서 신한카드 확인. 자, 품명에는 마우스, 수량단가 모르니까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에다가는 합계를 입력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66만원 660 플러스. 그러면 합계는 합계로 넘어가고 공급가액은 60만원으로 자동으로 고쳐져요. 그리고 6만원은 부가세로 넘어갑니다. 자, 코드는 거래처 코드니까요. 가맹점이 코드죠. 현웅 컵나라. 전자세금은 신용카드는 관계없어요. 넘어가고 카드로 구입한 것은 분계를 카드 분계하시면 돼요. 4번이 카드죠. 그래서 4. 자, 분계가 자동으로 됐습니다. 대변의 미지급금 맞죠? 우리가 마우스를 카드로 구입했으면 미지급금으로 되는 겁니다. 거래처는 신한카드가 돼야죠. 신한카드사에 아직 지급하지 않은 거예요. 현웅컵나라에는 지급이 끝난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현웅컵나라가 아니라 신한카드사, 그 카드 가맹점이 맞는 거고, 아니죠. 카드 가맹점이 아니라 카드사가 맞는 거고. 자, 부가세는 요 6만원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니까 부가세 대급금. 자, 근데 상품이라고 되어 있죠. 매입점표는 무조건 상품이 돼요. 차변이. 그러니까 이걸 꼭 고쳐줘야 돼요. 상품이 아닐 때는. 마우스란 말이에요. 광고비로 쓸 마우스예요. 그래서 광고 선전비로 바꿉니다. 광고 선전비 833번이에요. 60만원 광고 선전비. 판매 관리비죠. 그래서 이 차변의 결합관계가 60만원은 비용 발생, 6만원은 자산 증가입니다.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이고 광고 선전비는 비용이죠. 그리고 대변의 미지급금은 부채죠. 부채 증가가 되겠네요. 이렇게 입력하시면, 그러면 요 57번 유형으로 입력한 것은 부가세 신고서에 어디에 나타나느냐, 이런 것 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보세요. 조회를 눌러서 다시 한번 작성합니다. 자, 매입 쪽에서 보세요. 세금 계산서 수취분 중에서 일반 매입은 10번에 고정자산 매입은 11번에 들어간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고정자산 매입이 그랜저와 컴퓨터 구입한 거예요. 요게 차량 운반구 비품이 고정자산이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액자 구입한 거라든가 승용차 그랜저 구입한 것은 공제를 못 받는 건이죠. 불공유형으로 입력한 것은 그럼 어디에 나타나느냐? 여기 세금계산서 수취분에도 포함이 되고 동시에 여기에도 나타납니다. 16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요 2,535만원이 공급가액이고 253만 5천원이 매입세액이에요.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그랜저에 대한 것과 35만원이 액자 구입한 거였죠. 접대용 액자. 그래서 접대비하고 비용업용 승용차 관련된 거 여기 16번에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으로 작성할 때는 여기에다가도 입력 합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도 넣어줘야 되고 그래요. 54는. 아시겠죠?
이중으로 기입을 해야 돼. 세금계산서 수취분에도 넣고 여기 16번에도 넣어가지고 여기 밑에 보면 차감계가 어떻게 나오나 보세요. 차감계가 이게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에요. 차감계가 보면 15-16이죠. 15는 10번부터 14번을 모두 더합니다. 매입세액을 전부 더해가지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번입니다. 그걸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17번의 요 나는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만 이쪽에 집계가 되는 거예요. 예, 요 구조를 아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손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실력을 갖게 된다 이거예요. 예, 프로그램으로만 매번 쓰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뭐 몰라도 되겠지만 그래도 알긴 알아야 돼요. 예, 모르는 것보다 알고 있어야 여기가 지금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도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수기로 신고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같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또 뭐가 있었어요? 카드 매입한 건 어디에 있을까요? 카드로 매입한 거 여기 있죠. 그 밖에 공제 매입세. 광고용 마우스 구입한 거 14번에 들어가. 그 밖에 공제 매입세. 여기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의 세액란을 클릭하면은요, 이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의 역추적이라는 게 나와요. 이렇게. 아니면 여기 6만 원은 여기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예,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의 6만 원을 더블 클릭하면은 명세가 나옵니다. 그 명세에 이것이 뭐냐?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취한 거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아주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것 등을 공부를 하나씩 해 나가야 되겠죠. 신용카드 표시가 여기 41번에 되어 있죠. 구분이. 이렇게 확인하시는 겁니다. 이 더블 클릭하면 명세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면세 매입은 어디로 간다고요? 여기 과표 눌러야 볼 수 있죠. 여기 과표 눌러서 우리가 매출할 때는 면세 수입이라고 그러지만 매입은 뭐예요? 86번에 계산서 수취라고 그래요. 계산서 수취 30만 원. 면세 매입 하나 있었죠? AT 교육비, FAT 교육비. 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쇄 버전으로 볼 때는 여기 위에 있는 인쇄 단추를 눌러서 종이로 된 부가세 신고서도 앞장 뒷장을 다 보시고 이게 무슨 내용인가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이 여러분이 종이로도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그 밖에 공제 매입세, 이런 것 등이 뒷면에 나타납니다.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의 자세한 상세 내역이 뒷면에 들어가요. 앞에다가도 입력하고 앞에다가도 기록을 하지만 뒷면에는 그 명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많이 보셔가지고 이 부가세 신고서가 눈에 잘 들어오도록 프로그램을 자주 만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입 유형을 모두 4가지 연습을 다 했어요. 51, 53, 54, 57. 요 4가지 유형의 범위 안에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FAT 1급 자격 시험에. 자, 그러면 남은 시간은 여기 밑에 보면은 그 풀이가 있어요. 풀이가 213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풀이를 어디까지 설명을 해놨냐면은
네, 218페이지까지. 예, 218페이지까지가 풀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설명을 쭉 보시면서 지금 했던 것을 떠올려 보시길 바래요. 남은 시간은.